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방송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씨가 좌우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죠. 좌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문파들은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만 빼내면 된다. 김종인을 찍어서 빼내면은 미래통합당은 흔적도 없이 분해될 것이며 자기들의 장기 집권은 가능하다 하는 전략이고요. 여기에 협조하는 자들이 또 누구냐? 사칭 우파라는 유튜버 세력들입니다. 즉 광화문 집회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즉 야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수십만에 불과한 광화문 집회 어르신들 또는 자기들의 안위과 영위를 위해서 계속 문재인과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맹폭하면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협조한다는 것이죠. 고고TV가 지금 사칭 우파라는 방송이 한 100개 된다면 99개가 그렇고 고고TV만 직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칭 우파 유튜버라는 세력이 오히려 더 문재인의 장기 집권을 꾀하는 문파 민주당 세력보다 더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이 고고TV의 직감이며 직관입니다. 그들은 사칭 우파 유튜버들은 야권이 즉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송하는 주류 고객들은 전부 다 과거에 진박친박이었고 또 현재는 무조건 문재인을 싫어하는 자랑스러운 우파인데 솔직히 이게 그 좌우의 개념도 잘 모르시던 분들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능멸당한 것을 보자. 사칭 우파들이 좌우 개념을 들고 나와서 나도 자랑스러운 우파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형국이죠. 고고TV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칭 우파 유튜브 방송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 보고 또 현재의 진행 논조를 보면은 자기들은 우파 좌파의 개념을 알면서 구독자들, 즉 과거의 친박이나 박근혜 지지자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들에 의해서 우파 프레임을 씌워서 광화문에 전사로 내보내고 자기들의 지지를 요구하면서 돈벌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차고 한심한 형국입니다. 우파 좌파의 개념은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패러다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생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까지는 우파가 뭔가 좌파가 뭔가 심각한 고찰과 역사적인 인식도 없이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우파 자랑스러운 우파를 갖다가 생각 없이 외치면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체제와 개혁 세력과 합리적인 보수를 괴멸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하고 하는 것이 오바적으로 좀 오바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방송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가 2020년 8월 23일 아침 9시 반인데요. 리얼미터에서 지난주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지지율이 언제까지인가 하면요. 8월 21일 금요일까지 지지율인데요. 문재인의 지지율이 긍정이 3%가 올라가고 부정이 2%가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부정이 더 많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로 가보면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이 1.2%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5%가 5.2%가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더불민주당은 34%, 미래통합당이 36% 해서 미래통합당이 앞섰는데 이번 주에는 더불민주당이 39.7%, 미래통합당이 35.1%로 4.6%가 미래통합당이 집니다. 미래통합당이 1% 정도 떨어졌죠. 그러나 더불민주당은 4%, 4.6%가 올라갔다. 대신에 무당층의 비율이 13%에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12%로 떨어졌다. 1%로 떨어졌다. 즉 무당층은 지금 점점 줄고 있다. 지난 금요일까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무당층과 국민의당 지지자가 더블 지지당으로 다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더불민주당에서 요번 주에 4% 차이가 나지만은 저번 주까지 보면은 몇 프로가 차이가 나느냐? 5.2%가 올라갔고 1.2%가 떠지냐? 6% 차이를 6%를 더 뺏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는 미래통합당이 더불민주당보다 2%를 앞서갔는데 현재 6%가 차이가 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약 8% 정도가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8% 정도를 8% 정도가 더불민주당을 미래통합당보다 더 지지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던 갤럽 조사하고 거의 똑같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칭 우파나, 그죠? 100개가 있다면은 고고TV의 한 개를 제외한 99개는 리얼미터와 갤럽이 조사한 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블 지지당을 앞서고 강력한 추격을 하면은 그걸 대문짝에 깔아서 문재인은 끝났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런 게 나오면은 조작이다. 역시 문바와 문재인의 통계 조작이고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네이버 댓글에 깔려 들어가죠. 이게 말입니다. 이런 인식으로는 절대 미래통합당 야권이 더불민주당을 이길 수 없어요. 현실과 현상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사칭 우파 유튜버들은 지들이 유리하면은 미래통합당에 얹어서 썸네일을 달아서 돈벌이를 하고 지네 고객이 떨이라고 고객이 싫어하면 구독자가 싫어하면은 그냥 미래통합당을 난자하면서 조집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탈을 막습니다. 물론 그 구독자들의 욕구가 희망이 그렇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과 더불당 지지율이 아니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약 3개월 동안 노심초사, 그죠? 얼음물을 걷듯이 조심조심하면서 좌파의 이념인 경제 이념을 받아들이고 좌파를 허물기 시작했죠. 김종인 대표는 우파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그죠? 그걸 안 쓴다고 우리가 우파 보수의 정체성이 어디 가느냐. 그래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가져와서 선점을 해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남표를 얻겠다고 서진정책을 펴고 있고, 또 문재인의 정책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야권의 대표 김종인 씨가 독설은 날리지 않고 은유법을 쓰면서 공격을 하니까 중도 무당층이 아하 저거였구나. 미래통합당으로 가자. 저런 괴물 집단, 문재인 집단을 떨쳐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힘을 실어줘 보자 한 게 불과 3주 정도뿐이 안 됐죠. 근데 그것을 한 방에 깎아먹은 게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갤럽 조사를 보면은 4개월 전에 22%고 지난주 조사가 23%입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과거로 들어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김종인 씨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가장 악성적인 효과를 낸 게 사칭 우파들이다.
사칭 우파 유튜버. 그 사칭이에요. 그 사람들 우파안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해요. 그리고 고고TV에 들어와서 우파끼리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 가서 들으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고TV 하얀 하기, 검은 까마귀 하고 섞이기 싫어요. 문바든 그 강골고 우빠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를 여기서 한번 볼 게 있죠. 4.15 총선 때 일반적인 국민 민심이나 또는 문재인의 폭정과 전횡과 독재에 질렸던 국민들이 문재인을 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차명질이란 괴물이 나타나서 세월호 쓰리 땡을 갖고 나오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보름 동안에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하고 구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안철수계를 통합을 했음에도 그래서 이길 줄 알았는데 차명진이란 꼴통이 나와서 또 황교안이가 마지막에 공천을 다 지 맘대로 수구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확 뒤집어져 버렸다. 그래서 참패를 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차명진과 황교안과 수꼴통의 뒷면은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있었다. 돈벌이 유튜버들이 있었다. 지금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광화문 집회와 전염병의 대확산은 이것은 무조건 문재인 책임은 맞다. 그러나 그것에 휘발유를 붓고 기폭제를 한 것은 광화문 시위가 맞다. 그 중에서 정광훈이가 중심이 있었던 건 맞다. 그거를 부정하면서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방송을 해대고 또 여기서 말은 안 드릴게요. 이상한 궤변으로 자기들의 진영, 즉 유튜버 세력과 광화문 집회 세력을 방어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이 세력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조금씩 언론에서 호기심 있는 기사로 나오는 게 과연 미래통합당 김종인 체제가 극우 세력과 결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썩은 피를 쳐내고 새 피를 받고 국민들한테 혐오스럽게 문바와 같이 혐오스럽게 된 수구꼴통인 사칭 우파들과 절연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호기심 있는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미직미직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체제와 합리적인 보수와 계획적인 보수와 지성적인 보수를 괴멸시키고 쫓아내고자 하는 세력은 사칭 돈벌레 우파만 있는 게 아니다. 미래통합당 내에 강건하게 유지했던 영남 세력, 충청 일부 세력, 그들이 국회의원의 대부분이다. 그들 밑에 달린 당원들, 구태연하고 수십 년 동안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그 분들이 아직까지도 김종인 체제에 마음을 열지 않고 일부 당협위원장, 많은 당협위원장, 일부 당원들은 아직까지도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브에 붙어서 미래통합당 개혁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키며 흔들고 있다. 이거는 그들만의 놀이며 그들만의 놀이문화예요. 이거는 놀이며 전혀 대한민국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미래통합당은 와야 된다. 심각한 예가 고성국 같은 경우인데 고성국은 황교안을 밀려다가 그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다가 지금 새가 많이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황교안이나 페넷마이크 지식인이죠. 둘 다. 다른 데는 완전히 돈벌이고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고성국하고 페넷마이크는 그래도 지식인이고 그렇죠. 하나는 정치학 박사고 하나는 한국경제 논설위원이었고 상무였고 이들마저 또 조갑재 기자도 상당히 필력이 날카로웠죠. 이들은 광화문 세력을 옹호하면서
자기들의 구독자를 지키며 또 이 사람들은 여전히 김무성, 김종인, 유승민을 내세워서 친박한테 지원을 받고 미래통합당을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있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래도 개혁적인 중도적인 중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다가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과 야권을 살리고 문재인을 쫓아내자는 사람들이 과거에 유승민계가 밤이 단계였고 안철수계가 지금 선두에 서고 있으니 자기들로서는 불안하다. 저 사람들이 국민을 갖다가 결집시켜서 문재인을 치게 되면은 이 사칭 돈벌레 우파들은 자기들이 지지 세력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악착같이 현재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깊은 학문적인 역사적인 고찰이 부족한 나이 드신 분들의 아픈 것을 긁어주면서 방송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 부류 미래통합당 이거는 확실히 정광훈 세력하고는 선을 그었을 거예요. 그 김종인 씨하고 벌써 김종인이 주호영이 벌써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주호영이 왜 거기서 튀어나와, 한교안이 왜 거기서 튀어나와, 너희들이 말이야 뭔데 그 서울시장 후보 선거, 대통령 후보 선거를 갖다 말이야 당원 50% 국민 50%가 전통적인 야당의 방법이었는데 왜 100% 국민 투표를 하려고 그러냐, 후보를 이런 식으로 고성국이나 페넨마이크는 공격하고 있다. 100% 일반 시민으로 돌려야지 미래통합당에 버티고 있는 과거의 수국골통 그분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현상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당원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일반 국민이 원하는 신진 세력, 계획적인 세력이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도 될 수 있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이 사칭 우파들, 돈벌레 우파들은 제일 두려운 것은 만약에 이게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개혁이 들어가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일반 시민의 중도 보수 개혁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은 지들이 설 곳을 잃는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돈벌이가 없어진다. 언론에서도 이 사람들의 칼럼은 싫지 않는다. 심지어 보수 우파지에서도 그런다. 방송 출연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죠? 언론도 깨달았다. 3년 반 동안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근데 그 전략과 전술이 잘못됐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김종인 씨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가장 큰 적은 문재인 세력이 아니에요. 김종인 씨는 당연히 문재인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죠? 반문재인 야권이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을 가져와야 한다고 들어와서 문재인을 치고 있으니 김종인의 지금 문재인이 아니에요. 김종인 씨나 우리 야권의 입장으로서 보면 그러면은 내부에서 총질을 하며 지들이 알량한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 보수 우파, 과거에 박정희 세력 강건했던 보수 우파 그 세력마저 깔아먹고 있는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김진태나 민경욱이나 제명시키지 않고 또 당협위원장을 갈지 않고 또 이 사칭 우파들하고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 대선에서 또 질 수 있다. 당장의 위험스러운 게 지금 이런 현 추세대로 가면은 이제 6개월, 7개월 뿐이 남지 않은 서울 보선에서도 우리가 이기기는 되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